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순신학 개론 28강입니다. 이제 한 두 번 하면은 종강이 되네요. 아무튼 간에 기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죠? 저도 강의 준비하고 하느라고 또 고생은 조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명 연합 합동작전, 즉 사로 병진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양만 봉쇄작전 또는 외교성 전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연합이라 하는 것은 두 개의 국가가 다른 군이 작전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합동작전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군이 다른,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통합해서 조명 연합 합동 작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로 병전 작전.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게 쓸 때 이제 사 이렇게 써놓으니까 하여튼 그 학생들은 죽음의 길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개의 길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개의 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책자들이 또 사로 이렇게 해놨어요. 사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게 죽음 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네 개의 길로 이제 병행해서 동시에 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제 수륙사로 혹은 또 해륙사로 이렇게 요즘 같으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네 개의 길 병ging 작전.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네 개의 공격로 또 바다와 육지에서 병행하는 작전이다. 여기 안에 이제 바로 순천 외교성 전투 또는 광양만 봉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임진왜란 마지막 이제 시기가 왔어요. 저기서 이제 쭉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임진왜란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세 개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1592년,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1593년부터 1596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유회란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특징을 우리가 꼭 특정시킨다면은 임진왜란 초기에는 저기 불법 침략을 했잖아요. 외군들이 불법 침략. 남의 나라 강토를 제 나라인 것처럼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조선 바다와 그 다음에 강토를 유린했다. 이게 1592년. 그리고 해전 측면에서 보면 이때 크게 이순신 장군으로 제독으로서의 어떤 그 해전을 본다면은 이제 옥포 해전부터서 그 다음에 부산포 해전까지 또 이것은 이 과정에서는 몇 번의 해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출전으로 보면 1차 출전, 2차 출전, 3차 출전, 뭐 4차 출전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1차 출전. 그 다음에 또 3차 출전에 이제 한산 대첩. 한산 대첩을 견내령 해전, 그 다음에 또 앙골포 해전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한산 대첩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산포 해전. 이 부산포 해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원거리였죠. 원거리.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인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날의 어떤 이 공간 지리적 환경으로 본다면 당시에 부산포까지 이제 조선 수군이 원거리 작전을 했던 것은 오늘날 이제 어떤 현대화된 대한민국 해군의 어떤 전투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거리로만 본다면은 부산 앞바다에서 필리핀 해역까지 이 원거리였어요. 네. 과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필리핀 해협에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 해군을 다 이끌고 가서
해전을 한다. 한번 생각해보면 참 어마어마한 거리고 참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죠. 근데 당시에 이 조선 수군이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저기 충청 붙어서 해남, 그 다음에 여수, 그 다음에 부산. 그러면 실제로 충청은 고려 안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거리한다면 뭐 이 지금 조선 수군이 이동했던 그 거리 공간을 현대화된 전투함의 스피드로 본다면 그 항로는 훨씬 더 멀어집니다. 필리핀보다도 훨씬 더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만큼 과거에 전쟁, 그 다음에 전투, 특히 해전은 어려웠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해군은 대한민국 해군, 전 세계 해군은 먼저 군인 즉 싸우기 전에 뭐부터 싸워야 돼? 바다와 먼저 싸워야 됩니다. 바다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많은 학생들 제가 이제 교육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이 해양 사관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상선이건 군함이건 또는 뭐 관공선이건 또 뭐 우리 이거 해경선이거든. 이렇게 다 이제 승선을 해서 어떤 자기 직업을 가져야 할 분들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우선 자기 목적, 그 정체성, 그 조직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제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이 조직 목적 달성은 결국 바다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다를 극복하고 선박을 극복하고 파도를 극복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수군, 여기는 가장 기피하는 그러한 군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과거에 미국 선진국에서도 이 수구 해군이 이제 이런 어려운 이제 이 환경에 먼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때 미국에서도 굉장히 해군의 징병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면서 또 서양 사람들 털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털을 기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정책도 썼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1598년 어떻게 보면 정유재란기죠. 임진왜란 이제 세 번째 그 마지막 기간인데요. 물론 아까 두 번째 기간 임진왜란 구분한다면 임진왜란기, 강화기, 그다음에 정유재란기인데 이 강화기에는 뭐 크게 해전이 크게 많이 없었어요. 뭐 여러분도 제 강의를 쭉 들어서 어느 정도는 자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때는 사실은 강화기에 적들이 한 이제 악착같이 싸우질 않고 주로 이제 부산,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이제 진주 사천, 순천 외교성 이 근방에 진을 치면서 장기진을 구축했죠. 그러면서 이제 명일 강화 결과를 보면서 이제 다음 전략을 구축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때의 이제 강화기에 이제 전투를 한 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장문포 해전하고 웅포 해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거의 뭐 적들은 이렇게 악착같이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진지에 박혀 있는 적들을 우리 조선 수군 또는 뭐 이제 육군하고 합동작전 장문포 해전에서는 했습니다만은 그 치는 내로성이 아주 많았죠. 기간은 길고 적들은 소극적이면서 계속 약 올리고 그래서 또 이제 조정에서는 계속 압박해서 치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참 내로성이 무척 컸고 심지어는 장문포 해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여했던 총사령관격인 윤두수 최찰사 그다음에 그 밑에 도원수 권율 이거 징계 먹었잖아요 다. 그리고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도 징계를 먹었습니다. 비록 징계는 이제 낮은 거였지만 그만큼 이렇게 힘들게 싸웠던 그런 강화기 해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유재란 그야말로 정말 폭격 왜군들의 그 폭력적 또 살인적 정말로 조선을 정말 초토화시켰던 정유재란이 가장 더 왜군의 악랄한 그런 수법으로 조선을 분탕질했습니다. 그게 이제 명일 강화가 실패로 끝나고 어떻게 보면 보복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이때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조선의 백성들을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이거 소금에 절여서 이걸 갖다가 지금 교토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무덤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자, 이런 그 시기가 바로 정유재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597년에 침범해서 1598년 마지막 이제 임진왜란 마지막 해죠. 그래서 이순신은 앞에서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98년 2월 17일 공화도에서 고금도로 수군 통제행을 이진합니다. 그 이진하는 이유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앞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큰 것은 7월 16일 날 앞에서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명나라 진리인이 원인의 수군을 이끌고 합류를 합니다. 일명 연합함대 구성이 되고 구축이 된 곳이 바로 고금도 통제행입니다. 이게 1598년 이제 외란의 마지막 정점으로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가. 네. 자, 그런데 이제 저리도 해전 편에서 제가 또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이 저리도 해전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해전이었잖아요. 이 난중일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한 줄 조금 있는데 그건 뭐 그걸로서 이 저리도 해전을 다 이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많은 상상력이 동원돼서 이제 그 상황도도 만들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도전을 해봤죠. 그 저리도 해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선 50여 척을 격파했다는데 이 사료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걸 전에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저는 뭐 본래는 공학을 한 사람이고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순신의 전략을 한번 다 분석했습니다. 제가. 이순신의 임진왜란 시기에 싸웠던 전략, 어떤 전략으로 싸웠는가. 그 다음에 그 싸웠던 이 전장 환경을 다 분석해 봤어요. 그리고 저리회전하고 한번 대입을 시켜봤죠. 소위 말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아마 이제 저를 또 아시는 분이나 이순신을 공부하신 분들은 저리도 회전 시뮬레이션은 고광섭 교수 최초로 했다고 그래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서 전에 어떤 걸 이제 추정을 했냐면 방금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순신의 전략, 적의 전략, 그 다음에 이순신 싸웠던 공간, 지리적 환경, 당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여기서 뭘 추정을 했냐면 저리도 해전은 사기진으로 싸운 해전이었다라고 제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하객진도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우리 한산대첩의 사격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걸 갖다 보면 순방향 하객진.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역방향 하객진. 그 다음 저리대전은 순방향 하객진.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역방향 하객진 무슨 이야기냐? 아니, 여기서 한산도 이 하객진 대첩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하객진을 형성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입니다. 어떤 용어는 또 만들면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저리도 해전에서는 바로 정면 적이 오는데 바로 출발 전부터서 하객진을 형성해서 이렇게 적을 포위하고 싸웠다. 이렇게 지금 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저리도 해전을 치고 제 이름을 치면 바로 볼 수가 있고 또 이 강의에서 제가 했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98년 매우 중요한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철천지 원수거 저게 수괴죠, 수괴. 수괴.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영웅으로 보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장보다는 적의 어떤 그 정치, 통치권 행사는 수반이었죠.
막강한 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8월 달에. 그리고 철수 지시. 근데 이게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7년을 이게 지금 대마들은 일본 본토에서 이게 우리 조선으로 지금 대한민국으로 7년간을 지금 징발해서 보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죠. 여러분 뭐 쉬운 이야기로 뭐든지 너무 길어지면 그게 이제 본래 초심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되게 보면 이제 오랜 병관호, 어, 응? 늙으신 부모님 오랫동안 병관 하다 보면 뭐 어쩐다고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래된 전쟁 하다 보면은 이 국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할 수 없겠다 철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륙사로 병진 작전과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적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철수를 해야 되고, 그게 싸우지도 이유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명나라 육군의 어떤 배신 행위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사로 병진 작전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순천 외교성 연합함대 광양만 봉쇄 작전. 여기는 9월 19일부터 11월 17일인데 여기는 지금 임진왜란 종결됐던 명량해전까지를 제가 포함시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10월 한 8일 정도까지죠. 그래서 순천 외교 연합 함대가 광양만 봉쇄하다가 이제 10월 9일 날 이제 고금도로 철수를 해버려요. 네. 그래 여기서 이제 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 격전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역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된 이제 전쟁이었고 또 전투였기 때문에 자료마다 좀씩 이 피해 규모라든지 참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이순신 시인이 기록했던 것들은 뭐 그게 정확하게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데도 그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약간 나오면 여기저기 좀 이제 산재에 있는 자료들을 집대성해 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오는 것들은 자료에 좀 신빙성 한계가 있어서 저도 제가 신뢰하는 그런 자료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여기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사로라는 것은 그냥 네 개의 길이잖아요. 이렇게 네 개의 길. 그래서 적들은 지금 울산, 서생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산, 진주, 사천 이쪽으로 남해 여기 털을 딱 잡고 제 나라인 것처럼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성을 구축해 놓고 이 분탕질을 이제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면 적극 응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치자. 이렇게 이 길을 쭉, 이 공경 루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뭐, 한양에서 충주, 안동, 뭐, 울산, 뭐, 그 다음에 중로, 상주, 뭐, 이렇게 해서 쭉, 진주. 그 다음에 또 이 호남 쪽에 전주 남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이제 오늘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는 바로 여기죠, 이제. 두 개. 특히 이 중에서 이게. 바로 이제 진린이 과거에 쑥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고금도까지 와서 여기서 바로 이제 여기 이 순천 외교성을 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살펴보듯이 이제 이 조선 육군과 수군이 이 순천 외교성을 치는 겁니다. 예. 타겟은 하나예요. 순천 외교성. 근데 적장은 이제 권희씨 적장 순천 외교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유정제독. 이 유정제독이라는 사람은 좀, 조선에 와가지고 여기서 군림을 많이 했어요. 군림. 그리고 조선의 고급 관리들은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거만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다 이 실록에도 나오고 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권유라고 합해해서 이제 연합군이 형성해서 이렇게
이제 싸우죠. 정기룡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 유정제독이 싸운 걸 보면은 왜 실패한 이유를 압니다. 실제로 총사령관께서 이제 작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긴 다 했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군 명나라 군 지휘관들은 악착같이 싸우겠습니까?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그리고 본인들 철수하겠다는데. 그래서 결국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방조한 겁니다. 여기 이제 한번 살펴보죠. 이걸. 이 유정이란 이 인물도 어떻게, 뭐 너무 잘 아실 텐데. 결국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루트가 나오는데 외국은 철수를 해야 돼요. 자, 철수를 하는데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이 친구들 철수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대마도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천, 이쪽에 있던 주둔군, 뭐 가는데 지장 없어요. 일단 거저 거쳐서 부산 갔다 오면 되는 것이고, 가면 되는 것이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철군하라고 그랬으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순천에 외교성이 있는 여기 딱 가로막혀요, 여기가 지금. 왜? 바로 고금도에서 이순신 이 형께서 딱 보고 있어요. 지척이잖아요. 계속 탐망선 띄워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치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진린하고 조선수군이 여기서 압박을 하고 순천 외교성을. 그 다음에 육군들이 또 여기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지금 했다는, 이제 하겠다는 작전이 애군 철수 작전로를 차단하는 연합수군의 작전로입니다. 네. 자, 한번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쭉 이제 출전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순신이 쭉 출전을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철수를 해버려요. 철수한 이유가 아주 또 신기합니다. 네, 철수를 언제 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갔다가 9월 15일부터 쭉 나로도를 거쳐서 우리 돌산 거쳐서 여수 거쳐서 이 광양만까지 가지 않습니까? 지금 매립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방전을 치열하게 합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춘천에서. 근데 여기 육군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육군이 안 싸워. 싸우긴 싸우대. 아주 소극적으로 싸워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퇴각해버려요. 퇴각. 퇴각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천 외성에서 이렇게 신나게 우리 조선 수군과 이제 우리 명수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이렇게 하는데 정령 같이 합동작전을 하기로 했던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육군의 사령관인 유정은 순천 외성의 적장 권희씨하고 내통을 하면서 제대로 싸우질 않습니다. 싸우는 척, 싸우는 척, 이게 성이라면 이만큼만 딱딱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10월 6일 날 퇴각해버려요. 퇴각. 왜 퇴각했느냐? 이미 다른 육군, 그래서 이제 명나라 육군들이 예를 들어 사천 공격팀이 군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퇴각해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이순신 제독과 그 다음에 명나라 수군도 더 이상 여기 우리만에서는 이제 이 작전은 안 된다 해서 바로 10월 9일 날 철수를 하면서 이제 일명 광해문 봉쇄작전 외교성 이 전투는 막을 내립니다. 자, 이거 이제 한 번 더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이 광양만 봉쇄작전의 특징, 이건 최초의 수륙연합합동작전이었다는 그런 우리가 특정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군과의 어떤 협력적 작전이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결국은 그 협력 전투는 실패했습니다. 명육군이 퇴각해버린 바람에.
그래서 이제 철수 작전 봉쇄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후위를 보좌하면서 이순신과 진리는 고금들은 다시 이제 귀환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해상에서 육지를 포격하는 그런 이제 또 작전이었다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은 이제 광양만 그 일부분이 굉장히 수심이 낮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부분이 다 지금 이제 매립돼 가지고 이제 공단 지역으로 이제 쓰고 있기도 하고 산업 용지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첨사 황새대기 여기서 이제 전사를 하는데 질린 그 부대가 이제 뻘밭에 박혀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걸 구하라고 조선 이제 장수가 여기서 전사를 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불멸의 이순신이나 이런 걸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제 우리 우방국 진린 군을 구하다 여기서 이제 전사를 했던 그 피해가 상당히 컸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명군의 그 명숙은 진린이 사실 그 다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용감무쌍하게 싸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여튼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 조석 변화의 이 판단 미숙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이제 권희씨, 순천 외교에 있는 적장 권희씨는 어떻게든지 회로를 통해서 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럴 때 조선 수군이 막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시기를 이제 엿보다가 11월, 10일경, 8일경입니까? 이때 이순신이 진리나 이순신 연합 수군이죠. 역고금도에서 적들이 지금 철수하려고 한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다시 외교성 전투 지역 광양만으로 가죠. 거기서 차단을 하다가 적을 차단하다가 적을 구원하러 온 적 수군이 노량해전으로 이제 온다 하니 방향을 틀어서 노량 해역으로 가지요. 그래서 노량해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바로 이제 노량해전은 1598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순신은 8월 19일 날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는데요. 또 노량해전 마지막 편은 여러분들이 30강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 이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까지 마무리했던 것은 28강으로 조명연합 합동작전, 사로 병전작전으로 이제 명명을 한 작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상으로서 이제 사로 병전작전 일환으로 이제 있었던 외교성 전투 또는 광양만 봉쇄 작전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노량해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